우리나라 부동산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일부 해외 투자 수요를 제외하면 어디 호주에 사는 브래드 씨에게 서울 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서울, 경기도 땅의 의미가 있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늘어난다는 효과도 이제 젊은 층이 줄어드는 바람에 거의 끝물입니다. 이미 지난 상승장에 대출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부동산 가치를 다 끌어올려 두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부동산 상승 동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개발도상국처럼 더욱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수요는 어떤가요? 부동산에 대해 폭발적으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기업과 내수 시장은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해외 대기업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만큼 내수 시장이 탄탄한 상태인가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적자가 무려 4조 원이라고 합니다. 1년 총 적자가 4조 원이 아니고 올해 1분기 적자만 4조 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 7호선 신중동역의 신중동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초역세권을 넘어서 지하로 신중동역과 연결되어 있는 부천 중에서도 입지는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니, 공실이 넘쳐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어진 이후로 주인을 찾은 물건이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신중동역 4번, 5번 출구에서 이어져 있으며 길 건너에는 롯데백화점이 있어서 교통도 좋고 생활 편의성도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랜드마크라는 단어가 붙었고 건물 자체도 으리으리하고 아주 멋진 편입니다. 그러나 외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곳은 한 걸음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속빈 강정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중동 랜드마크 푸르지오는 작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이제 입주 시작 후로 반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내부는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어둡고 을씨년스럽습니다. 지하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하철역을 이용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다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도서관을 내부 부대시설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불이 꺼진 채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서 괜히 분위기만 오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천의 중심이라는 신중동역에 신축 오피스텔은 왜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아예 없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월세가 3,40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비싼 것도 이유이지만 그것보다도 부천 입지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부천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부천의 중심은 부천역 주변이 아닙니다. 오래전 7호선이 개통되면서 1호선 부천역과 송내역 인근 상권은 죽은 상권이 되었습니다. 송내 로데오는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 2000년대 초반만큼은 아닌 상황입니다. 이마트로 따지면 사람들은 부천역 이마트가 아니라 중동 이마트를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교통, 주차, 편의성, 접근성 모두 중동 상권이 부천역 상권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천 옷길이나 부천 범박 인근은 스타필드 부천을 이용하게 되고요. 부천 내부로 따진다면 차라리 요즘에는 부천 시청역의 현대백화점 중동점 인근 상권이 살아나는 분위기이며 현대백화점 중동과 신중동 라인이 메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라? 중동 현대백화점이랑 신중동 라인이 메인이라고?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신중동역 푸르지오에 왜 이렇게 공실이 많은 거야?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동역 푸르지오 상권이 롯데백화점 상권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신중동역 푸르지오 상권에 들어올 만한 점포들은 이미 신중동역 롯데백화점과 위브 오피스텔에 많이 쌓여 있고 7호선으로 한 정거장만 넘어가면 부천 시청역 인근으로 상권이 수두룩 빽빽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권 나눠먹기를 할 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초역세권의 신축이라고 해도 추가 점포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길 건너에 바로 롯데백화점이 있는 게 장점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롯데백화점과 그 인근 상권이 수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인 것이지요. 몇 블럭만 더 넘어가면 부천시청이라는 더 큰 블랙홀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3,400씩 내면서 장사를 해보겠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꼴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신축 초역세권임에도 공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천의 입지와 우리나라 부동산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영상의 서두에서 지금은 부동산을 급히 살 필요가 없는 이유로 크게 수요와 내수 부분을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내수 경제 시장도 침체 분위기라는 것이지요. 굳이 꼽아보자면 우리나라의 현 위치에서 부동산 상승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초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주요 도시로 인구 집중, 시설 인프라 집중, 수요 집중 등의 쏠림 현상으로 전국 중에서 상위 1%만 극단적으로 오르고 나머지 99%는 하락하는 양극화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초인플레이션과 양극화 중에 양극화는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 자산 가치 상승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특히 전세 사기 문제가 말썽입니다. 전세라는 제도도 사실 생각해보면 일평생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담보도 없이 수억 원씩 턱턱 돈을 빌려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금융입니다.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저 집주인과 세입자로 만나서 이것도 인연인데 하면서 막 4억 5억 많게는 10억이 넘는 돈을 그냥 2년 동안 집주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게 전세입니다. 이러한 전세제도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전세제도도 수정 보완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집값 하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우리나라 부동산은 끝났다. 이제 대한민국 집값은 거들떠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시기 적절한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망하다가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고 상급지 가격이 적정선으로 내려왔을 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맞물리는 때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빨라야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일단 분위기를 관망하다가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 혹은 그 이후에 알짜 입지에 급급매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저는 항상 부동산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분위기를 느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도만으로 부동산 어플만으로 느끼는 분위기와는 다른 현장의 분위기를 영상을 통해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미처 영상에 담지 못한 이야기는 무료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전달드리고 있으니 네이버 블로그도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다면 채널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매주 올려드리는 부동산 현장 답사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료 멤버십이 생겼다고 해서 기존에 올라가는 영상의 양과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